제가 그동안 염색을 진짜 많이 해왔고 염색의 데이터들도 정말 많아요. 염색을 할 때마다 가끔 탈색 생각이 나곤 합니다. 탈색을 하면 예쁜 컬러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는 만큼 못한다고. 탈색을 하게 되면 관리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탈색을 하시고 나서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탈색을 못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탈색하시기 전에 알면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헤어 디자이너분들을 가르쳤던 헤어 강사예요. 염색이나 탈색 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뭐 해주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도 하면서 탈색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저도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근데 해보긴 했는데 다시 브라운으로 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되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이 저의 발목을 많이 붙잡았었는데요. 이런 것 나 감당 다 가능하면 탈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탈색은 아시는 것처럼 하실 때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들여서 예쁘게 했는데 그거 제대로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관리해서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탈색하고 머리 그냥 다 망가지게 놔두지 마시고 더 예쁘게 하고 다니기 위해서는 이것도 전략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탈색하기 전에 알면 도움 될 만한 내용을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탈색하면 손상도 있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손상이 많다. 탈색은 일단은 무조건 손상의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차이는 존재해요. 시술해주시는 분이 좀 스킬이 좋아서 덜 손상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걸 써서 또 손상도를 조금 적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예 손상이 없는 탈색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탈색을 하게 되면 모발 안에 있는 이 멜라닌 색소도 파괴시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분, 단백질 이런 것도 다 빼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탈색을 하신다면 집에서 케어 엄청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뭐 클리닉 같은 거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머리 감는 거, 머리 말리는 거, 그 다음에 헤어 에센스 제대로 바르는 거, 이런 거 무조건 좀 신경 써주셔야지 유지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면은 모발이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마르면서 끊기거든요. 안 그래도 탈색 염색을 해서 이 모발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데, 제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발은요, 죽은 세포입니다. 혼자 알아서 회복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발은 인위적으로 케어하는 물질을 넣어줘야지만 유지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탈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다른 것들에 비해 더 많은 손상을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돼요. 관리를. 그래서 이 케어는 어떻게 할지의 기획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신경 써주셔야지 좀 더 건강하게 두피 케어도 잘 해주셔야 되고 모발 케어도 다 신경 써주셔야 돼요. 단백질 넣어주고 열보도 당연히 해주고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펌이 안 돼요. 일단은 매직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난 곱슬 때문에 매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탈색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매직을 한 머리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탈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탈색을 이미 했어요. 근데 매직을 할 거야. 그러면 또 매직이 잘 안 걸립니다. 왜냐면 탈색을 하게 되면 영양소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펌제 발라가지고 연화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잘 연화가 안 나올 수 있고요. 또 너무 약해서 약이 되자마자 눅눅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살롱에서는 한 90%는 탈색했다고 하면 거의 펌을 안 해줘요. 그래서 펌을 하신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서 우위를 어디에다 더 둘 것인가를 좀 해보세요. 만약에 만약 무조건 난 탈색해야 돼 그러면 고데기로 곱슬기를 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고데기도 손상이 좀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점. 그래서 펌이 잘 안 됩니다. 비용 이슈. 주기적으로 뿌리 탈색을 하고요. 염색도 해주셔야 돼요. 탈색만 하지 않죠. 탈색하고 나서 이제 막 미운 노란기 이거 제거해줘야 되니까 또 토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 보통 그 뿌리 탈색이라는 거는 좀 센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발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뿌리 1cm를 신생모라고 하고요. 1cm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냥
버진 헤어라고 해요. 근데 이 신생모와 그냥 버진 헤어는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서 1cm가 넘어가잖아요. 1cm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렇게 터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딱 염색약 바르는 게 아니라 1cm 떼고 밑에 바르고 시간 있다가 나오면 또 뿌리랑 발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그 뿌리 탈색 구간이 있는데 뭐 몇 센치가 넘으면 뿌리 비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비용을 받는 살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뿌리 탈색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탈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탈색 비용과 그리고 토닝, 여기만 안 할 수 없잖아요. 색깔도 맞춰야죠. 그래서 색깔까지 해가지고 비용이 좀, 들어요. 뭐, 색을 좀 더 많이 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뭐 탈색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비용 이슈가 또 생깁니다. 네, 그런 이유. 두 번째, 염색 색이 굉장히 빨리 빠져요. 왜 빨리 빠지냐면은, 모발 안에는 그 염색을 했을 때 색소를 딱 잡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손상이 많이 온 모발들은 이걸 잡는 힘이 부족해요. 근데 탈색하면서 뭐 단백질이나 멜라닌 색소가 다 빠진다 그랬잖아요. 안이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색소를 잡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염색을 한다, 탈색 머리에 염색을 한다. 뭐 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금발로 다니는 날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은 거는 보색 샴푸. 보색 샴푸가 있는데 그 보색 샴푸로 이제 노란기 너무 노란 거를 좀 죽여주고 중화해줘서 예쁜 노랑 헤어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색 유지가 짧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돈이 아깝긴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이 또 있다는 거. 첫 번째, 메이크업이랑 옷 스타일이 바뀝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퍼스널 컬러라고 들어보셨죠? 퍼스널 컬러는 처음에는 내 피부 톤에 맞는 퍼스널 컬러가 있다. 그런데 그 컬러로 하면 더 우아해 보이고 예뻐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퍼스널 컬러가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헤어 컬러를 탈색 머리로 바꿨다. 그러면 메이크업이랑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 헤어 컬러랑 맞게끔 좀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유니크하고 더 예쁘게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미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탈색할 거야. 그러면 옷 스타일도 다 바꿔야 돼서 옷도 다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크업이랑 옷 스타일 어떻게 입을 건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예쁘게 다닐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머리가 잘 안 마릅니다. 탈색을 해주면 머리가 진짜 안 마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발 아까 말했듯이 탈색을 하게 되면 안에가 텅텅 비어있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감게 되면 모발 안에 수분이 가득 머금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이 브라운 헤어보다 한 2배, 3배 그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머리가 진짜 안 마른다. 두 번째, 손질을 좀 잘 해주셔야 해요. 손질은 뭐 고데기 같은 거나 머리를 좀 잘 예쁘게 손질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셔야 해요. 머리가 잘 안 마른다 그랬잖아요. 좀 부시시할 수 있어요. 모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쁘게 하고 다니려면 이런 부시시함을 좀 가라앉히거나 예쁜 스타일로 손질을 좀 잘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비싼 돈 주고 우리 그 탈색했는데 집에서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헤어로 다니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머리 손질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고데기 같은 거 좀 활용하거나. 근데 저는 좀 고데기 안 하고 머리를 잘 손질을 하는 게 더 좋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탈색에서 손상이 일어났는데 또 고데기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열을 닿게 되면은 더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적은 고데기, 적은 열로 예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은 겉부분만 뭐 고데기를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고데기를 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데기를 해주셨다. 그러면, 클리닉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해주기. 네. 그래서 요렇게, 탈색하기 전에 뭘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고,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얘기할게요. 예쁘다. 이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쁘면.
탈색을 하게 되면 나만의 색깔이 생기거든요. 편하게 입어도 뭔가 좀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앞에 있는 거 다 힘들지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진짜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집에서 클리닉이나 헤어 에센스, 모발 잘 말리기, 그 다음 손질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유니크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나만의 매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나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잘 하시고 탈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케어를 진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탈색모를 가지고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런 내용 더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